네, 조금 전 보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집행유예 석방의 의미,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무너진 특검 프레임입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의 총수를 피해자로 봤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이 프레임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 부정했지만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뇌물죄 프레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최측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이해관계였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았다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두 사람은 이 여러 차례 독대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밝혔느냐, 이게 바로 쟁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 이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묵시적인 청탁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묵시적 청탁, 이 단어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2심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이 청탁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청탁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경영권 승계라는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전제 자체를 깼습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이 박영수 특검이 평소 했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법정 발언을 하게 됐다고요. 네, 박영수 특검이죠. 정경유착에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 말인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때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네, 정경유착이란 말 많이 했는데 하지만 네. 오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이 안 되고 정경유착도 아니다. 특검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뇌물 혐의를 적용한 298억 원 중에 36억 원, 그리고 이 승마 관련해서 조금 더 비용이 인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은 수동적 뇌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은요,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아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용 재판의 쌍둥이 재판으로 불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오늘 재판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최순실 씨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서 뇌물로 이어진 사건으로 규정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